반갑습니다. 요리의 맛은 정성의 비례하게 만드는 랑입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뭘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재료가 없죠. 맞아요. 오늘은 요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찍게 된다면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칼 가는 법,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남겨보고 싶었고 또 다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 가는 법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칼을 갈려면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숫돌이 있어야겠죠. 자, 숫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숫돌을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방이라고 불러요. 숫자 방 해갖고 뭐 몇백 방, 300방, 뭐 500방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숫돌을 의미하고요, 숫자가 높은 거일수록 고운 숫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거친 건데요. 이게 아마 양면으로 돼 있고 아마 300방, 400방 뭐 이럴 거예요. 500방인가?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거는 거친 숫돌로 되게 이제 칼 날이 너무 상하거나 이빨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좀 일그러져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처음에 잡을 때 써주는 이제 거친 숫돌이고요. 자, 거의 이제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이 색깔의 숫돌,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의 숫돌을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이제 1000방, 800방, 1000방 때부터 이제 슬슬 이 색깔이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000방 숫돌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업장이나 가정집에서는 이제 1000방짜리를 많이 쓰는데 1000방도 저한테는 조금은 이제 거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본 숫돌을 2000방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이거가 아마 8000방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일제인데 비싸요. 생각보다. 이게 숫돌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방수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몇 배, 뭐 몇십 배까지도 뛸 수가 있습니다. 이 숫돌만 해도 살 때 아마 한 5만 원 이상은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운 숫돌은 이제 마감할 때 이제 칼을 거의 다 갈고 이제 마무리용으로 이런 고운 숫돌을 사용합니다. 자, 숫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물에 담궈 놓고 보관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숫돌은요, 물에다가 정확히 보관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른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칼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30분 전 정도에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숫돌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칼을 가셔야지. 물에 계속 숫돌을 담가 놓으면 숫돌이 금방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숫돌을 다 쓰셨으면 바짝 말려주시고, 칼을 갈아야 한다 하시면 30분 전에 숫돌을 이제 물에 담가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숫돌을 물에 담그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얘를 이제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을 움직여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찰열이라고 생기겠죠. 계속 이제 한 부분에 계속 반복된 동작을 하면 마찰열이라는 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숫돌도 뜨거워지고 칼도 뜨거워지면 뭐 자칫하면 진짜 불꽃도 일어날 수 있고, 열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질을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숫돌이 이제 물을 먹음으로써 열이 발생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돌은 물을 우선 기본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물을 준비해 놨고요. 자, 한번 담가 볼게요. 담그는 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30분 정도. 이렇게 지금 뽀글뽀글. 네, 이렇게 이게 숫돌이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보글보글. 네, 그러면 30분 뒤에 칼 가는 영상 마저 찍겠습니다. 자, 숫돌을 물에 담근 지 30분 됐으니까 이제 칼을 한번 갈아볼게요. 우선 칼을 가시기 전에 안 쓰는 행주 같은 거 준비해서 숫돌 밑에 깔아줄 겁니다. 자, 숫돌을 이제 놔주시고요. 자, 이제 칼을 가실 건데 제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쓰는 칼 오른쪽 면을 먼저 갈아줄 겁니다. 먼저 45도, 칼 45도로 세워서 갈아주는데 이때 힘은 밀 때 힘을 좀 더 주고 당길 때 좀 힘을 빼시는 거예요. 밀 때 7 정도로 힘을 주시고 당길 때 한 3 정도, 7, 3, 7, 3 이런 식으로 좀 의식해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밀 때 7, 당길 때 3, 밀 때 7, 당길 때 3. 그리고 칼날을 아무리 이제 세워서 가시더라도 칼 끄트머리 보이시죠? 칼 끝에는 잘 안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 끝에는 살짝 더 세워서 이런 식으로 갈아주십니다. 그리고 칼을 갈다 보면 숫돌 가운데 부분을 거의 대부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부분, 끝에 부분은 솔직히 잘 안 닿아서 그러니까 숫돌도 이제 갈리는 건데 안 갈리다 보면 가운데만 많이 쓰잖아요. 그럼 숫돌도 이제 이렇게 가운데만 움푹 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칼도 이렇게 이제 평평한 면에 다 닿아야 되는데 움푹 패이다 보니까 닿는 면만 닿아요. 그래서 이제 숫돌도 전체 면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운데 부분을 더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움푹 패이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밀대 힘을 주면서 갈아주십니다. 물도 중간중간에 뿌려가면서 갈아주시면, 자, 이렇게 갈아주시면 세워서 갈았기 때문에 칼날이 오른쪽을 갈면 왼쪽 면으로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져보면 이렇게 조금 이제 뭔가 꺼끌꺼끌하게 걸리는 느낌이 나요. 오른쪽은 칼날이 넘어갔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 나고요. 왼쪽은 꺼끌꺼끌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왼쪽 면을 이제 갈아줄 거예요. 왼쪽 면도 똑같이 45도로 세워서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갈다 보면요, 칼날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칼 끝이 이제 뭐 철실이라고 해야 되나? 미세하게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게 이제 무뎌진 부분이 갈려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철도, 철사 같은 경우도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 결국에는 부러지듯이 칼날 같은 경우도 이제 무뎌진 부분이 갈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5도로 갈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45도로 갈았잖아요. 그럼 날은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따로 그림으로 설명 추가로 해드릴게요. 그 이제 각진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45도에서 칼을 갈던 것을 이제 낮춰주는 거예요. 한 30도 정도? 35도, 30도 정도로 낮춰서 그 각을 또 깎아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최대한 칼날이 평평하게 되게끔 이제 세워놨으니까 각이 졌잖아요. 그 각을 이제 깎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칼 가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에요. 칼을 처음에 세워서 각지게 만든 다음에 그 각을 이제 깎아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칼 가는데 뭐 정답이 어딨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이제 칼 안 상하게 그 대신에 이제 날은 잘 들어야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됐던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저랑 뭐 다르게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칼 가는 거는 요령보다는 시간 같아요. 진짜 많이 갈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갈아보셔야 나만의 칼 가는 방법, 노하우가 생깁니다. 절대로 이게 그냥 쉽사리 갈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막 칼도 많이 망가뜨려 보고 또 막 되게 부러뜨려도 보고 그거를 복구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나만의 칼 가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칼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싸구려 칼 같은 거 사서 진짜 이렇게도 갈아보고 저렇게도 갈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싸구려 칼도 잘만 갈면, 숫돌을 잘만 갈면 진짜 잘 들어요. 그 대신 빨리 무뎌지니까 이제
쌍칼이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서 잘 들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칼 가는 것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보다는 시간이다. 계속 갈아봐야 된다.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칼이 갈아졌으면 자, 고운 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칼을 중간중간 체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날이 오른쪽 왼쪽 면 넘어온 게 있나 없나, 넘어온 게 있으면 이제 맞춰줘야겠죠. 평평하게. 그리고 내 날이 잘 섰나 안 섰나 보려면 저는 보통 이제 손톱에 많이 대보는 편입니다. 손톱에 이렇게 댔을 때 좀 씹히는 느낌이 나면 칼날이 쓴 거고, 좀 이제 미끄러진다 하면 칼날이 아직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도마나 이렇게 대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는 도중이니까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만져본다거나 아니면 손톱에 이렇게 대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숫돌로, 마무리용 숫돌로 갈아줄 건데, 소리 들리시나요? 훨씬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숫돌이 있으니까 쓰는데,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 기본 숫돌밖에 없는데 그럼 마무리 뭐 어떻게 못하는 건가요? 물론 마무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처럼 이렇게 마무리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숫돌이 없다, 이런 마무리용 숫돌이 없다, 그럴 때 꿀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숫돌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짜자잔. 자, 스폰지에, 선생님이 스폰지에 세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거품을 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품을 짜주시면 되게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진짜 이렇게 하면 마무리용 숫돌 쓰는 것처럼 돼요. 되게 부드럽게 갈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아무래도 비누 거품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그래서 손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 방법은 내가 이제 칼을 좀 갈아봐서 좀 익숙해졌다 생각이 되실 때 해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칼도 잘 못 가는데 따라 하셨다가 손 다쳤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칼을 닦을 건데, 칼 닦는 것도 노하우라면 나름 노하우예요. 보통 이제 칼 닦다가 손 다치셨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날을 이렇게 해서 닦으셔갖고 다치시는 거거든요. 날을 닦을 때도 이렇게 찝어서 꼬집듯이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는데, 진짜 칼도 날카로운 건 엄청 날카로운데 이거를 이렇게 날을 닦으면 당연히 스펀지가 잘리죠. 찔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칼은 항상 칼 등을 잡고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닦으시면 손 다치실 일 없습니다. 자, 칼은 다 갈았고요. 제가 아까 숫돌 다듬는 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숫돌 다듬는 건 별거 없고요. 거친 숫돌 있잖아요. 거친 숫돌로 고운 숫돌을 갈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갈아주시면, 보이시나요? 이 부분만 지금 안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숫돌도 지금 살짝 움푹 패였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만 지금 갈리고 있죠. 가운데 부분은 안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칼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움푹 패이는 게 좀 깊어지다 보면 이렇게 갈아내는 것도 일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움푹 패인 편은 아닌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물을 살짝 이렇게 띄워줘주면 티가 좀 더 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아내주시면 숫돌
정리하는 법 끝났습니다. 칼 가는 건 끝났고요. 자, 이제 칼을 갈았으니까 잘 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톱에 이렇게 대서 칼날이 씹히는지 안 씹히는지, 미끌리는지 안 미끌리는지 확인 방법 있고요. 또 도마에 이렇게 대봐서 도마 위에서 스키를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를 많이 자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드네요. 잘 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잘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를 이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칼이 지금 물론 갈아서 잘 드는 것도 있지만 잘 들지 않아도 이제 날만 어느 정도 서 있고 내가 스킬만 좋으면 종이는 이런 식으로 쉽게 잘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잘 잘렸다고 해서 내가 칼 잘 갈았네, 혹은 지금 칼 아직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종이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 대보거나 손톱에 대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준비한 손 다치기 쉬운 세 가지의 채소를 준비했어요. 뭐 고추, 토마토, 가지. 의외로 가지, 이런 애들, 가지, 토마토, 고추 썰다가 손 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겉에가 이제 미끌미끌하고 하기 때문에 칼이 안 들면 튕겨져 나간다고 하죠. 씹혀요. 그러면서 힘주다 보니까 이런 채소들 썰다가 손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잘 드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고추. 썰리시는 소리 들리나요? 잘 썰리죠? 자, 고추 말고도 피망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토마토. 토마토도 이제 껍데기 때문에 칼날이 잘 안 들면 토마토가 잘 안 썰려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칼날이 잘 들면 아주 얇게도 이런 식으로 썰리죠. 아주 얇게. 끝은 제가 안 썰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은 가지. 가지도 한번 썰어 볼게요. 썰리시는 소리 들리시나요? 가지도 얇게 한번 썰어 볼게요. 칼날이 안 들으면 절대 이렇게 얇게 썰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얇게. 네, 오늘 칼 정말 잘 갈린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칼 가는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